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순천 동천에서 야생 조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선 지난달 나주에 이어서 두 번째 확진인데요. 방역당국은 겨울철을 맞아 철새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찾아드는 순천만 인근 동천입니다. 방역 요원들이 천변 산책로 일대에 출입을 통제하는 팻말을 세웁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른바 AI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검출 지역은 지금 출입 통제를 하려고 지금 현장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끔 저희들 이쪽에서 이쪽 200m, 그다음 반대편에도 한 200m를 해서. 이번에 검출된 AI는 H5N1형으로 높은 전염성과 폐사율이 특징입니다. 방역당국은 검출지 반경 500m 이내에 출입 통제에 나서는 한편 반경 10km 이내 메추리와 육개 농가 등 3곳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나주시의 한 오리 농가에서 올가을 첫 AI가 발생하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직까지 인근 가금류 농장에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내년 1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겨울 철새의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과 1월 달이 우리 지역으로 야생 철새가 제일 많이 유입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그 야생조류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다는 것은 농장으로 전파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남군 금호 일대에서도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 중인 상황. 본격적인 철새 유입철을 앞두고 잇단 AI 확진에 전라남도는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동구 합창단과 관련해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어제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은 어제 17개 시군에서 6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벼를 출하하지 못해서 창고에 쌓아둔 농가들이 많습니다. 벼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정부가 이달 안에 남은 벼를 매입해서 가격을 안정화해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대형 포대에 담긴 벼가 농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올해 수확한 벼를 아예 출하하지 못한 겁니다. 또 다른 농가에도 팔지 못한 벼가 수십 톤씩 남아 있습니다. 최근 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와 미국 처리장에서 벼를 사고 파는 거래가 끊긴 겁니다. 민간 RPC는 아예 가격을 이제 더 누르려고 그러나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급하니까 전화도 해보고 하면은 하루에 1,000원씩 떨어져요. 현재 벼 거래 가격은 40kg에 57,000원에서 6만 원 수준. 수확량이 적었던 지난해보다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방출한 데다 수확량도 10%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창고가 넘치도록 벼를 대량 수매한 농협도 적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우선 지급한 수매 대금보다도 시세가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시장 경제를 안 한다 하면은 우리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들도 아마 거의 도산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농민들은 생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벼를 매입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동시장 격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시장 격리를 하지 않으면 가격 하락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쌀값 동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매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반드시 하겠다 내지는 12월 달에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도 제값을 받지 못해 거리로 나온 농민들. 삭발까지 하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파묻혔던 54번 버스가 영구 보존됩니다. 참사의 교훈으로 삼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사고가 난 날을 추모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도심 재개발 현장 철거 공사 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5층 건물. 도로 쪽으로 쏟아진 건물 잔해는 그대로 시내버스를 덮쳤고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무리한 철거 방식과 공사업체 및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해온 민관 공동 TF가 참사의 증거물인 버스를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갖게 하고 또 안전 예방을 위한 하나의 그 장치로서 유가족들의 아픔도 기억하고 또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다만 보존 공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버스 전체가 아닌 번호판이나 바퀴 등 상징적인 일부분만 보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인 6월 9일을 시민 추모일로 정하고 추모 사업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됩니다. 민관 TF는 또 추모 공간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와 시민대책위,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 1월부터 추모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인지, 어떤 시설물을 담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한 뒤 이번 주말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 등 선대위 주요 인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선거사무소 개소와 광주 곳곳을 발로 뛰는 공감 투어 등 다양한 선거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은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고 만 18세 여고생과 노무사 등 각계 청년층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를 만난 자리에서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호남에서 기존 산업은 더욱 디지털화하고 첨단 신성장 사업도 자리 잡도록 해서 광주 전남 지역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향후회 회원들은 의대 건립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요즘 낮 동안에는 정말 봄 날씨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3도, 목포가 4.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에서 7도가량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까지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들이 많아서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확보하시고요. 또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종일 탁했던 대기질은 오늘 보통 수준 회복했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높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이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보성의 한낮 기온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강진 15도, 완도 14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초반에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내일은 흐리고 서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쯤 여수시안 도로에서 김모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김 지청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4%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 지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불찰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